어제 해외 명품 등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모친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두 모녀는 최후 진술을 통해 잘 모르고 잘못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한편 조원태 회장이 우여곡절 끝에 한진그룹의 새 총수로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한진그룹이 자발적으로 정한 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으로 총수를 지정한 것이어서 앞으로의 상속 과정에서 내홍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두 소식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죠. 법무법인 해명 손정혜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어제 이제 조현아 전 부사장과 또 어머니인 이명희 이사장에게 징역형이 구형이 됐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었고 이제 어제는 밀수 혐의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밀수출입죄라고 해서 관세법에는 그 수입, 외국에서 물건을 들여올 때는 수입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되고요. 네. 그에 대한 관세를 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하지 않고 대한항공이라는 국적기를 이용해서 밀수출을 했다라는 혐의를 지금 적용받고 있고요. 네. 검찰은 국적기를 이용해서 조직적으로 한 범죄라고 평가하고 재질이 좋지 않다라고 구형을 했습니다. 네. 두 모녀가 혐의를 좀 생각보다 쉽게 인정했죠. 그러니까 첫 공판기일이었는데 첫 공판기일에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요. 네. 단 하나도 다투지 않고 모두 인정한다라고 하니까 재판부께서도 그럼 더 이상의 재판은 필요 없다고 해서 첫 재판기일날 바로 결심이라고 재판을 끝내고 구형하고 그 피고인들 최후 진술까지 한 길에 모두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네. 사실 이 두 모녀가 한 밀수 규모 어느 정도나 됐는지 또 꽤 많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명희 전 이사장 같은 경우는 2013년부터 한 5년 정도까지 뭐 과일, 도자기 이런 여러 가지 물품에 대해서 밀수한 금액이 3,700만 원으로 특정이 되어 있고요. 횟수는 46차례라고 지금 특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허위 신고했다라는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2014년부터 쇼파나 선반 같은 경우를 개인이 신고를 해야 되는데 대한항공이 구입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했다나 허위 신고죄가 적용돼서 그 금액이 3,500만 원에 이르고 있고요. 조현아 전 부사장 같은 경우는 2012년부터 한 6년가량 횟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205차례 동안 9천만 원 상당의 의류, 가방 이런 여러 가지 생필품 이런 물건들을 밀수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규모에 반해서는 생각보다 구형 무게가 가볍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밀수출입죄라는 관세법 위반 혐의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세액의 10배 이하까지 벌금형을 구형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만약에 그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거나 5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특가법상 가중처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3천만 원 규모, 9천만 원 규모이다 보니까 통상 실무적으로는 초범이면 집행유예도 나올 수 있고 벌금형도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검찰의 구형이 지나치게 낮다라고 평가하기보다는 적당한 수준에서 구형을 했다라고 평가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명희 이사장 같은 경우는 징역 1년에 벌금 2천만 원을 구형했고요. 조현아 전 부사장 같은 경우는 징역 1년 4개월에 추징금 6,200만 원인데 이것은 이제 범죄 횟수, 금액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형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이 조금은 더 무거운 구형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변호사님께서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는 이제 검찰이 구형을 한 거고 이제 관심은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까일 텐데요. 일단은 재질이 좋지 않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최후 변론 과정에서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런 대한항공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우연히 해외 지인이 대한항공을 통해서 선물을 주는 것을 보고 대한항공의 물류 시스템이 있구나라는 걸 알고 편의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게 관세법 위반이라는 걸 모르고 법률적인 것을 굉장히 모르는 상태에서 무지한 상태에서 행한 범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하고 자숙하고 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회복할 의지를 보였거든요. 그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초범인 점 그리고 금액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점을 판단하면 실형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관련해서도 좀 여쭤볼게요. 이제 두 모녀는 이게 불법인지를 몰랐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벌금형을 내려달라라고 선처를 호소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된 상황이죠? 일단은 벌금형을 먼저 그 약식 명령으로 그 처분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것은 검찰이 벌금형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사도우미 같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은 벌금형이 통상 나오기 때문인데요. 현재로서는 조현아 전 부사장은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워킹맘으로서 좀 주말에 일할 수 있는 도우미를 구하다 보니까 불가피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법률적으로 또 잘 몰랐다 이런 변명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명희 전 이사장 같은 경우는 아예 범죄 혐의를 부인하면서 나는 관여하거나 지시하거나 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무죄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벌금형을 구형한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 자체가 조현아 부사장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에 비추어서는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명희 전 이사장 같은 경우는 유무죄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재판 과정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재판이 그 당시 끝날 때쯤 그 이명희 이사장이 조현아 전 부사장을 끌어안고 했던 말이 또 회자가 되기도 했었잖아요. 예. 뭐 엄마가 미안하다, 수고했다. 왜냐하면 사실 네. 모녀가 같이 이렇게 같은 혐의로 재판받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상을 당하는 여러 가지 불행한 슬픈 일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심정에 비추어서 본인이 어머니로서 이제 자식에게 적절한 어떤 교육이라든가 관리 감독을 하지 못해서 이렇게 재판까지 나온 심정을 그냥 이야기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 정서에는 부모가 자식이 좀 어려운 일에 끼치게 되면 좀 미안한 마음이 생기는 그 정도의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네. 예. 사실 뭐 지금 한진그룹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중에 지금 상황에서의 어떤 가장 큰 관심 중 하나는 아마 경영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고 조양호 전 회장이 타계한 후에 누가 이제 한진그룹을 이끌어 갈 것인가가 관심이었는데 최근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원태 한진칼 회장을 직권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뭐 오너, 총수라는 표현을 쓰거나 회장 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동일인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법률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정거래법과 관련해서 기업인, 동일인을 지정해야지만 여러 가지 이제 기업 집단을 설정하는 문제, 특수관계인의 범위, 계열사의 범위 이런 것들이 정해져서 동일인을 지정을 해야 되고 동일인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을 받습니다. 공정위에서. 그런데 다른 기업들은 이 동일인이 누구다, 그러니까 기업 총수인 거죠. 누구라는 것, 그런 것들을 지분 그 보유 현황과 같이 제출을 했는데 한진칼만 동일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한을 연기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그런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권으로 동일인을 선정할 수밖에 없었다. 추후에 이제 한진에서 제출했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말은 즉슨 아직 기업 내부에서 동일인을 누구로 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되지 못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사망 과정에서 상속 지분을 정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준비가 부족했다라는 것을 반증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조원태 한진칼 회장 이어서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한진그룹 회장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뭐 그룹 총수, 대표, 오너가 됐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건가요? 확정적으로는 보기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직권 결정으로 동일인을 지정하고 추후에 한진그룹에서 자료를 제출한 것도 조원태 회장에 대한 동일인에 대한 자료로 추정돼서 지금은 잠정적으로 그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문제는 결국 상속 지분이 정의돼야 완벽하게 문제가 확정이 되는데 만약에 유언장이 없고 유언장을 통해서 한 사람에게 지분을 몰아주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법률적으로는 법정 그 상속 지분대로 그 상속이 되거든요. 그럼 현재로선 가장 많은 지분을 상속을 받는 것은 이명희 전 이사장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 상속 지분에 대한 정의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지분을 법적인 상속 지분대로 비율대로 나눠 갖는다고 하더라도 의결권 행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협조적으로 그 그룹 총수로서의 행사 의결권이나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해결이 되면 확정적으로 이제 조원태 회장이 한진그룹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고요. 하지만 이게 의사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고 또는 다른 의견이 개진됐을 때는 상속 이후에 경영권 관련된 분쟁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계열사들을 분리해서 대한항공은 조원태 회장, 그리고 호텔은 조현아 전 부사장, 진에어를 차녀 이렇게 나누는 안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상속 지분은 한 3개월 안에 정리해야 되거든요. 3개월 안에는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사실 내분 움직임이 계속 불거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와서 여쭤볼게요. 지금 불씨가
남아있는 왜냐하면 건가요? 지분이 거의 동일한 수준을 있기 네. 때문이기 예. 때문에 대등한 지분을 갖고 있을 때는 사실은 나도 경영 능력이 굉장히 출중하다. 그럴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남매간이라도 하더라도 경영 능력과 관련된 의견은 서로 다를 수 있고요. 네. 특히 지금 그 이사장이 가장 많은 캐스팅 보트권을 쥐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이명희 이사장이 또 어떤 결단을 내리는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장례 끝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을 뿐더러 갖가지 형사재판을 방어하느냐고 아마 이 문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논의를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네. 좀 시간은 걸릴 뿐 우리 조양호 회장이 타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잘 합심해서 네. 가족끼리 해라. 그 유지를 받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좀 소요될 뿐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변호사님께서 경영 능력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조현아 조현민 전 부사장에 비해서 조원태 회장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좀 노출도 좀 덜 되고 경영 능력에 대한 검증도 좀 덜 됐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전까지는 조양호 회장이 대부분의 경영권을 장악해서 네. 경영에 대해서 행사해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아들에 대한 조원태 회장에 대한 어떤 경영 능력이라든가 또 재계에서 활동하는 범위에 대해서 많이 노출되지 않는 측면들이 있기는 합니다. 네. 다만 그것이 경영 능력이 보다는 실질적으로 아버지가 살아계신 상황에서 그 당시 동일인인 회장의 어떤 그것을 넘어서 이제 경영권에 대해서 승계하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않아서. 때문이라도 평가할 수 있어 보이는데요. 내부적으로는 아마 평가가 됐을 겁니다. 누가 경영 능력이 있고 한진그룹을 이끌어갈 만한 제목인지는 내부적으로는 좀 정리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네. 기회를 줄 필요가 있고 보통은 이 동일인이 넘겨오는 과정에서 경영권을 승계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네. 그거를 거치지 않은 것이 지금 한진그룹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한진그룹이라는 기업의 국내에서의 위상 또 그리고 한진그룹 중에 계열사 중에 대한항공이라는 대외적인 활동을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어떤 그런 입지를 다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대외적으로도 능력을 보여주는 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로서 이제 대한항공의 회장으로서의 어떤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회장의 갑작스러운 타계 이후에 리더십을 발휘해서 한진그룹을 정상화시킬 수 있느냐. 지금 가까스로 지금 외부 자본에서 지금 네. 경영권을 행사하거나 이럴 수 그렇죠. 있는 위기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어떻게 돌파할지도 차후 한진그룹을 이끌어 나갈 제목이 해야 될 역할이라서 지금부터 시험대에 오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흔들리면 경영권 분쟁이 차후라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지분 정리뿐만 아니라 상속세 정리 그리고 대내적인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차후에 총수로서 확정적으로 자리매김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갈림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말씀하신 부분 중에 상속세라는 상속세, 예. 부분이 있는데 상속세도 관건이 되겠죠. 문제가 되겠죠. 2천억 대라고 예. 알려지고 네. 있는데 갑작스럽게 2천억 대를 납부하는 건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쵸. 배당금으로 해결할 것인지, 부동산을 처분해서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분할로 지분에 대해서 대출받아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지금 이 상속 문제를 둘러싸서 주가도 많이 움직이고 있어서 네. 이것을 일시적으로 납부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과제이긴 한데요. 일단 주주를 잘 설득을 해야 될 것이고요. 네. 더구나 가족들끼리 협의되지 않으면 상속세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이 정도 규모는 상속세는 분할 납부도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이 2천억 대를 납부하는 것은 감당 가능한, 수용 가능한 수준이다. 다만 조금 매끄럽게 납부를 하는 과정은 결국은 가족들이 협심을 해야 된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그 변호사님 말씀을 좀 듣다 보니까 네. 궁금증이 드는 게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원태 회장을 직권으로 지정을 했잖아요. 근데 내부적인 과정에서 만약에 조원태 회장에게 경영권을 주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나게 되면 만약에 다른 동일인이 지정이 되면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동일인 지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후 사정으로 인해서 변경할 수도 있고요.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도 있고 사후적으로 다른 요인에 의해서 결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사정 변경이 있으면 충분히 변경될 여지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변경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러면 내부에서 정리를 해서 다른 동일인이 만약에 지정이 된다면 다시 공정위에 보고를 하면 되는 문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서류를 제출하고 현재의 지분 구조나 경영권 구조를 다시 설명하고 네. 총수, 동일인으로서 법률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적합자는 이 사람이다라고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법무법인 해명 손정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